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그죠? 사회문화 제5강, 그죠? 내용을 좀 보도록 해보자. 그죠? 자, 일단은, 단락부터 한번 나눠봅시다. 자, 남의 물건을 앞에다가 1을 쓰시고요. 그죠? 다시 내려가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앞에다가 2, 그죠? 다시 또 내려가가지고, 임차인의 주거생활 앞에다가 3, 그죠? 자, 다시 내려가서 또한 갱신기간 중에 앞에다가 4, 그죠? 자, 다시, 어이구야, 없네요. 그죠? 임차물이 앞에다가 5 됐습니까? 이렇게 딱 적어주면 되지 않겠니? 그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같더니.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부터 갑니다. 보세요. 자,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어이구야, 내무처럼 결합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더라. 됐습니까? 임대차 계약이란다. 이때 빌려 쓰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한다고요? 임차인이라고 정의 내리고,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 임대인이라고 이야기하더라. 됐습니까? 뭐 이 정도 개념은 다 알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빌려 쓰는 물건을 우리는 다시 뭐라 그런다고요? 임차물이라고 이야기하더라. 그죠? 그러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 다시 그걸 말한다고요? 차임이라고 이야기한다. 됐나? 이 차임은 대개 일정 기간을 단위로 한다고 지급되는데, 그죠? 매달 지급되는 차임을 흔히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그래, 월세라고 이야기하더라. 됐습니까? 뭐 그걸 이제 월세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매달 지급되는 것을 우리가 월세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근데 그것은 1년 단위로 지급하기도 하고, 옛날에 혹시 여러분들이 사골세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나? 못 들어봤어요? 그거는 10달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지급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뭐에 의해 가지고, 그래, 두 사람에 의해서, 다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그죠? 계약에 의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차임은 뭐 대개 일정 기간을 단위로 지급된다. 그 일정 기간은 정해주기 나름인 거죠. 그죠? 자, 계속 임차물이, 다시 한다면 저 앞에서, 그죠? 빌려 쓰는 물건, 즉 임차물이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에, 그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자, 이때 이제 연체된 차임이 있으면은 그거 공제해야 되겠죠. 그죠? 또 관리비 등 어떤 세금이 있으면 또 그것도 공제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은 다 공제가 된다. 민사법률 관계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또 임대차 계획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 여부라든가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 또 임대차 기간 등은 모두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원칙이야. 그죠? 실제로 나라에서 그거 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딱 만나가지고, 그죠? 보증금 얼마에다가 뭐 월세, 그죠? 라고 한다면 얼마, 맞습니까? 그렇게 다 정하는 거지. 그게 뭐 법으로서 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어구야, 역전 나왔죠. 됐습니까? 역전 다음에 짚어줘야 되겠죠? 자, 임대차 기간 결정이나, 그죠? 그 다음에 차임, 증액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법률의 규정이 당사자 간 합의보다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바로 우선 적용되기도 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다시 보세요. 임대차 기간 결정이라든가 아니면 차임 증액 됐습니까? 빌리는 돈, 다시 한번 월세 같은 경우가 있죠. 그죠? 그거 증액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당사자 간 합의보다도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됐니? 자, 일단은 뭐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 정도 이렇게 묻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자,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아이고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된다고요? 제목은 또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더라. 그래서 이 법은 임차물이 주택이긴 하지만, 그죠? 자, 주택이기만 하면 바로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와는 무관하게 된다고요? 적용이 되는 것이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그러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단락에서 일단은 주택 됐습니까? 임대차 된다고요?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놨는데, 그죠? 자, 일단은 얘는 뭔다고요? 주택이기만 하면은 된다. 됐습니까? 됐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차임이라든가, 그죠? 아니면은 보증금의, 그죠? 보증금의 액수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무관하게 관계없더라. 됐습니까? 적용되지만,
자, 문제는 이런 거겠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얘는 뭐 한다고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 일시 사용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했니? 자,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법은, 어우, 재밌다. 이제 뭐에 대한 설명 나오겠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결정하고 있느냐라는 설명이 또 나오겠죠. 그죠? 예, 됐나요? 그래서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단 존속 기간을 몇 년 보장한다고요? 2년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장하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도 뭐 한다고요? 보존한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최다, 됐니? 예. 최다 존속 기간을, 그죠? 예. 몇 년? 2년을, 됐습니까? 숫자 하나씩 잡고 들어가야 되겠지? 보장을 하고. 그리고 임차인에게 만다 갱신 요구권도 부여한다. 그러면 이제 최단 존속 기간은 보세요. 당사자들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했거나 아예 약정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한다면은 2년 미만으로 한다 하더라도 최다 존속 기간 몇 년을 보장한다는 거야? 2년을 보장해 준다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예. 자, 다만 다 떠날까? 쳐놓고요. 자, 어떤 거 나와요? 예외적인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죠? 예. 임차인은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임을 만다고요. 주장할 수 있다. 다시 한다면, 임차인은, 됐나요? 예. 자, 계약을 했어. 됐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법률보다도 정말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만다고요?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 수 있다는 거야.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야. 누가요? 임차인은 이래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어구야, 예, 다시 나오죠? 됐니? 예, 보세요. 임대차 기간이 1년으로 약정된 경우에, 자, 앞에서 봤지만, 1년으로 약정됐다고 한다 그러면은, 최다 존속 기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당사자들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했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예. 그럼 1년으로 약정한 경우에, 임대차 기간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의 효과인 보증금 반환 등을 만다고요? 주장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빌려준 사람이겠죠. 그죠? 예, 임대인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임대차 기간 만료를 말 수 없다. 주장할 수는 없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나? 그죠? 예. 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갑니다. 보세요. 자, 이제 임차인의 이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최단 존속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 것처럼 보인다. 자, 그러나 다시 세모가 낮춰놓고요. 그죠? 그러나, 최단 존속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규정이 돼버리면은, 오히려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뭐 한다고요?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예. 따라서, 다시 낮춰놓고요. 체크. 자, 적정 기간의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하고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상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보세요.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죠? 자, 뭔 얘기냐 보세요. 임차인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됐습니까? 예.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려면, 됐니? 예. 그러면 이로 인해서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뭐 한다고요?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죠. 자, 제가 주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뭔다고요? 빌렸습니다. 그죠? 예,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예, 계약 기간을 2년을 해놨단 말이야. 근데 제가 1년 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오게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돌려주세요. 보증금. 됐습니까?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됐니? 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계약 기간을 몇 년 해놨어? 2년 해놨잖아요. 근데 그 2년을 위해서 제가 부동산에, 즉, 임대인이 됐습니까? 예. 부동산에다가 뭘 지급했겠어? 수수료를 지급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1년만 살고 나와버리게 되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또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지. 그죠? 예. 그러면은 임대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수수료 내놔라고 하는 거잖아요. 됐니? 예. 그러면 이제 계약을 제가 어겼으니까 제가 어떻나 그건 부담을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다시 보세요. 임차인이, 즉 빌린 사람이, 그죠?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려면 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 소개 수수료 같은 것이 되겠죠. 그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뭐 한다고요?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더라라는 거. 됐니? 예. 자, 그럼 잠깐 봅시다. 요거 볼게요. 최단 존속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규정되면 맞습니까?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좀 될 수 있다. 물어보자. 왜? 요거잖아요. 요건 임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배상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 되겠죠. 됐니? 자, 뒤에 문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몇 번 문제 보느냐 하게 되면은 2번 문제 됐나요?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됐습니까? 다시요. 이유 묻는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었지? 아래 위 5cm, 하위 10cm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방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해놨어? 임대인에게 오히려 뭐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그래, 분리할 수 있더라. 됐습니까? 예. 됐나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더라. 그러면은, 자, 답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한다 그러면, 자, 요거네요. 그죠? 예, 5번 선지. 보입니까? 임차인이 최단 존속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주택 임대차를 종료해야 하는 시장,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그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됐나? 예, 바로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다시 올라가서 됐습니까? 예, 앞에 질문입니다. 자, 계약의 갱신이란, 계약의 갱신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에 대한 설명 나오겠니? 계약의 갱신에 대한 또 정의 나오겠죠? 그죠? 오케이. 계약의 갱신, 다시 네모깡 쳐놓고요. 됐습니까? 예. 자, 계약의 갱신이란 기간이 만료되어서 소멸하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요. 계약의 갱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예. 그래서 원래의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든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이든 간에 결국은 문서 작성 등의 명시적 방법을 갖출 필요는 한다고요? 없더라.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한다면 계약을 갱신한다 해서 새로 한다고요? 문서 작성하는 거 그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됐니? 따라서 다했더니 깡 맞춰놓고요. 정리돼가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 갱신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뭐가 있다면 그래 사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죠? 예. 결국은 새로이 어떻다고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즉 묵시적 방법으로 한다고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예, 됐니? 그러니까 새로 뭐 할 필요 없어. 계약서 작성할 필요 없어. 그죠? 예. 그래서 어떠한 것이 합의됐다라고 한다면 묵시적으로도 한다고요. 그거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무슨 얘기냐? 예컨대 이제 보세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갱신기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 됐습니까? 예. 그 갱신기간이 그 임대차 기간 종료 전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됐습니까? 예. 자, 그 기간 중에, 즉, 여기 갱신기간입니다. 됐나요? 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죠?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됐습니까? 예. 다시 한다면 제가 집주인입니다. 그죠? 예. 자, 세입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예. 아무 말 안 해.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뭐 한다고요?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예. 자,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바로 법정갱신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이해되겠나? 됐습니까? 예. 그게 바로 뭐냐? 법정갱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이 임차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라는 것은 결국 한다고요? 그러면 계속 쭉 갑시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앞에서 얘기했던 묵시적인 뭐가 된다고요? 방법으로서 합의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됐니? 예,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임대인이, 그죠? 예, 임대인이 내가, 그죠? 야, 우리 계약서 작성 안 했잖아. 빨리 나가.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계약서 작성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합의한 것을 본다라는 이야기죠. 됐니? 다만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기간에요? 갱신기간 안에라고 하는 것이죠. 됐니? 예. 여러분은 나중에 필요하죠? 됐습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모르겠어. 바로 뭐 집을 살 수 있을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게 되면 월세도 구해야 되고, 그죠? 예, 특히나 서울 구석에 가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월세, 전세 다 구해야 될 거 아이가. 그럼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거야. 됐습니까? 예. 했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에 탈락합니다. 보세요. 또한 이 갱신 기간 중에, 자, 보세요.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됐나? 예. 그래서 된다고요? 자, 계약 우리 만료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 뭐 한다고요? 계약 종료 6개월, 다시 한다면 2개월 전에, 맞습니까? 그렇게 통보해왔어. 그죠? 예. 근데 이제 보세요. 자,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만다고요?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시킬 수 있는데, 됐니? 예. 그럼 다시요. 임차인 저 싫은데요? 됐습니까? 예. 저 여기 2년 더 살고 싶은데요? 됐습니까? 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됐습니까? 예.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이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거든. 왜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느냐? 지금 이 법은 됐나요? 예. 뭔다고요? 소위 말해서 주거 환경 안정을 위한 법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 임대인에 의해서 한다고 임차인이 막 쫓겨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라는 거죠. 이해되겠니? 예. 바로 그 얘기예요. 됐어? 오케이. 그래서 임차인은 뭐 할 수 있다? 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생성시킬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예. 그래서 갱신 요건 행사도 문제는 이거죠. 갱신 기간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니? 그래서 임차인이 갱신 요건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지만 갱신을 거절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됐니? 예. 그러니까는 자, 소위 말해서 임차인이 그죠? 예. 자, 어떻게 한다고요? 이번에 갱신할 건데요. 됐습니까? 예. 그냥 갱신 요건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거절 못 한다는 거야. 그런데 자, 임대인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뭐 한다고요?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예. 그럼 그게 뭔데요? 자, 이제 보세요. 예. 자,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 예로서 자, 우선 있으니까 첫째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뭔데요?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더라. 다시 말한다면 임차인이 뭐 해버렸다라는 거야. 손에서 계약 위반이란 말입니다. 됐니? 예. 자, 예컨대 뭐 한다고요? 이런 거죠. 연체된 월세 액수가 2달치 이상이면은 임대인에게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됐니? 왜? 월세를 어떤다? 매달 주기로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월세를 어떤다고? 2달이나 안 줬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어떤다고요? 이 사람이 계약 위반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하고 갱신 안 해. 됐습니까? 제 개 살고 싶은데요? 너 2달치 이상 너 월세 안 줬잖아. 그거 안 돼. 됐습니까? 예. 왜 거절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갱신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거절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 됐죠? 또한 보세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적이 없어도 됐습니까? 예. 임대인 자신이나 임대인의 부모 혹은 자녀 등 직계 가족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뭐 한다고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더라라는 거야. 이게 요즘 많이 써먹는 방법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자, 뭐 한다고요? 좀 비워주셔야 되겠어요. 아니, 저보고,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갱신권 사용할 거예요.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 아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딸이 집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야. 그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말이에요. 됐니? 예. 됐어? 오케이. 자,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놓고 어떤다고요? 다른 사람을 뭐 한다고요? 새로 어떤다고요? 임차인을 들여버린단 말이야. 더 높은 월세로. 됐습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다만, 보세요. 이처럼 자가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건설했던 임대인이 그 주택을 직계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다시 한다면 이런 거겠죠. 지난번에 뭐 아들이 들어온다 했는데 지금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월세 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해버려. 이해되겠나? 그렇지.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니? 예. 그래서 이처럼 다시 또 치고 다시 한번 정리돼가죠. 갱신 요구권은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번만 어떻게 한다고요? 행사할 수 있는 것이더라.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됐나요? 예. 갱신 요구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1회로 어떻게 한다고요? 한정을 해놨더라. 이해되겠니? 예. 그래서 이제 법정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은 별개이고, 됐나요? 별개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읽어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자,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2년 계약을 했습니다. 됐나요? 예. 그런데 2년 이제 계약이 만료돼가는 그 시점까지, 그죠? 예,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그죠? 예. 자, 임대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됐습니까? 예. 됐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됐습니까? 예. 갱신 요건을 한번 사용한다라고 해봅시다. 됐나요? 예. 자, 그럼 물어볼게요. 최장 몇 년 살 수 있어요? 아니죠. 6년이죠. 예. 앞에서 뭐 있어?
2년을 일단 시작했어. 그죠? 예. 근데 계약 만료 시점이 돼가지고, 됐니? 예. 뭐가 되는 거지? 야, 뭐 하지 않았어? 묵시적으로 탄다고요? 동의해버렸지? 그럼 2년 됐어? 그럼 4년 살았지? 근데 그 전에 이제 2개월 전에 탄다고요? 자, 뭐 했어? 나가달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 그때 뭐 한다고요? 갱신 요건 사용하게 되죠? 그럼 다시 2년을 더 살 수가 있겠죠. 그렇지. 바로 그거야. 됐니? 예.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서 법정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은 별개가 된다. 됐습니까? 그럼 다시요. 법정 갱신이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무한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돼버리겠죠. 됐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서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단락입니다. 자, 임차물이, 자, 이제 뭡니까? 자, 점포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즉, 상가 점포인 경우더라. 됐니? 자, 방금 전까지는 뭘 봤어요? 바로 이 임차물을 우리가 주택으로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점포인 경우에라고 이야기했다. 점포인 경우에. 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상가 건물. 자, 이건 뭐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네요. 됐습니까? 어허, 얘는 상가 건물 만다고요? 예. 임대차 그죠? 예.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되더라. 이래 되겠네요. 여기 5번의 단락이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법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뭐가 존재한다? 역시 최단 존속기간, 법정갱신, 임차인의 갱신 요건 등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면서 점포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과 같은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또 충족되면은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해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면 거의 흡사하네요. 그죠? 그러나, 자, 요소부터 갑니다. 보세요.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과는 다르게 정해진 내용도 있다. 뭔데요? 첫째로 되겠죠. 그죠? 예. 자, 갱신 요구권은 점포임대차 전반에 대해서 적용되지만, 그죠? 예. 갱신 기간이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몇 개월 사이라고요? 아이고야,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이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어떻다고요? 갱신 요구 기간이, 그죠? 예. 6개월에서 1개월 사이더라. 됐습니까? 그걸 규정되어 있고요. 또,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또 몇 년이 된다고요? 1년이더라라는 겁니다. 저 앞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2년으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최다, 그죠? 예, 존속기간을 몇 년으로 봤다는 거야? 1년으로 탄다고요? 보았더라.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임대차 기간이 자, 10년을 어떻게 한다고요? 초과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더라. 됐습니까? 예. 자, 요게 이제 뭐예요? 다른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갱신요구권을 몇 대 사용한다? 한 번 사용 끝난다라고 했단 말이야. 됐니?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10년까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니? 예. 그러면 최대 몇 번 사용할 수 있을까? 만약에 1년을 계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최대 10년까지입니다. 그럼 몇 번 사용 가능해요? 최다 9번이죠. 됐나요? 그렇죠. 9번이 되겠죠. 이해되겠니? 그래, 바로 그 얘기야.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가를 빌렸다 합시다. 그죠? 예. 그럼 그 상가에서는 몇 년 동안, 10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겠나? 그죠? 예,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편 이제 또 보세요.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최다 존속 기간은 오히려 탄다고요. 그래,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보증 금액이, 그죠? 예. 그래서 일정 부분을 넘는, 됐습니까? 예. 그런 것을 만다고요? 대규모 점포라고 하는 거야. 됐니? 예. 그래서 대규모 점포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최단 존속 기간입니다. 이해되겠니? 그죠? 예. 자, 그러면은 다 됐고, 그죠? 예. 바로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갈게요. 예.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내용 일치 불치 문제가 되겠지?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선지 1번 갑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차임은, 자, 물어볼게요. 월 단위로 지급됩니까? 아니죠. 대표적인 사례로서 된다고요? 그래, 월세라는 것을 이야기했지. 그죠? 예. 그 기간은 뭐 한다고요? 그래, 임차인과 임대인이 정하기 나름이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줄 수도 있고, 아까 예를 들었 것처럼 10달에 한 번 줄 수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예.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월 단위로 지급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인정되려면, 그죠? 예.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돼야 됩니까? 아니죠. 묵시적으로 한다고요? 아무만 하지 않으면은 그거 작성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어떤 계약서가 작성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이 다 체결되더라도 됐습니까? 예. 차임의 가액은 누가 한다고요? 당사자가 결정한다. 그래 맞죠, 그죠? 예. 그래서 월세로 얼마를 정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뭐야? 임차인과 임대인이 어떤다고요? 계약에 의한 거다. 자, 그런 것을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됐습니까? 예. 자, 뭐라 그랬느냐 이러겠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원체된 차임이나 관리비 등 제공되고요. 민사법률관계에서는 계약 자유 원칙이 되므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 여부라든가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은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더라라고 하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몇 번이 된다고요? 3번으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됐니? 예. 자, 근데 보세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데 문제는 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일시 사용은 이거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시 사용은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가 이 법으로 정해진 기준 가액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됐나요? 예. 자, 그거 관계없다고 했었죠. 주택이면 된다고 했죠. 그죠? 예, 주택이면 된다고 했어. 그 차임이나 보증금 액수는 사실 뭐 한다고 했어요?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됐니? 예. 그렇다면 몇 번? 답은 3번을 잡으면 되겠죠. 자, 2번 문제 갑니다. 기억의 이유는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요. 그죠? 오케이. 자, 3번. 자, A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A, 요거 봐라. 맞다고요? A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문의 특정 부분 한정시켜 준 거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제한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부분을 뭘로 보면 된다고? 완전 일치, 완전 불일치 형식으로 봐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예. 자, 그러면 A 부분은 맨 마지막 단락이니까. 그죠? 예. 그 단락 내용 여러분들이 어떤 교재 좀 집중을 봐줘요.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일단은 선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놨네. 그죠? 예. 선지 1번 갑니다. 점포의 임대차의 경우 주택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모든 점포에 대한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된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 맨 마지막 볼까요? 일어났죠.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최단 존속 기간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선지 1번 됐습니까? 예, 모든 점포에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점포 임대차의 경우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됐습니까? 예.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됐나? 예. 자, 어딜 보시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됐니? 예. 자, 이거 볼게요. 이 법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최단 존속기간, 법정갱신, 임차인의 갱신 요건 등이 다 규정되어 있는데 점포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충족되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해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됐니? 예. 그래 본다면은 결국은 임차인이 갱신 요건을 행사하더라도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 돼? 결국은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충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선지 2번 또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지 3번. 점포 임대차의 경우에 영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이 어떻다고요? 보장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됐니? 예. 자, 어떻게 된다? 확인했잖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최단 존속기간, 법정갱신,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등이 어떤다고요? 규정 다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영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그죠? 임차인에게 갱신 요건은 어떤다고요? 그래, 보존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해되겠니? 그죠? 예.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 됐나요? 예. 선지 3번 내용이 오히려 맞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소규모 점포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 자, 소규모 점포 임대차 계약입니다. 경우,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한다고 약정되더라도 실제로는 1년만 보장된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자, 그 1년은 저 앞에서 얘기했던 자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최단 존속 기간이 어떻게 한다고요? 적용되는데
그 최단 존속 기간은 된다고요. 1년으로 지금 본 거죠. 맞습니까? 예. 됐니? 오케이. 그죠? 예.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약정되면은 그것은 어떻다고요? 그대로 2년 가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1년이라는 것은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게 1년이라고 본다는 거야. 됐니? 예.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약정되면은 실제로 1년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거 누가 계약하겠어? 그죠? 예. 그러면 일단은 계약 기간 2년은 그대로 가져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맞지가 않고요. 전부 임대차의 최초 계약 기간이, 자, 최초 계약 기간 1년입니다. 됐습니까? 1년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갱신 요건을 총 10회까지 행사할 수 있느냐? 아니죠. 자, 최초 계약 기간은 1년이니까 이제 1년이 되기 전 6개월이나 1개월 사이에 다시 뭐 한다고 갱신 요건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대 몇 년이라고 했으니 1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몇 번 할 수 있는 거야? 10번이 아니라 9번밖에 못 하는 것이 되겠죠. 됐니? 예. 자,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한다고요. 선지 5번 10번이 아니라 어떤다고요? 9회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예. 됐나? 오케이. 그렇다면은 답은 뭐 3번이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예. 자, 4번 문제. 자, 우리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사례 적용시키는 문제 반드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면 사례 적용 보세요. 자, 일어났죠? 자, 윗글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했는데 보기 내용을 정확하게 잡아줄 필요가 있죠. 그죠? 자, 보세요. 갑은 2018년 9월 1일 됐습니까? 누가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됐나요? 예. 자, 을이 소유한, 자, X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 기간 1년에, 됐나요? 예. 보증금 1,000만원, 그 다음에 차인 월 50만원으로 약정했고, 그 다음 2020년 9월 1일, 또 보세요. 병이 소유한 Y 점포를 다시 만들고 또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 1년, 보증금 2,000만원에 차인 월 100만원으로 약정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Y점포 임대차 계약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잠깐만요. 이거 뭐라고요? 대규모 점포 임대차더라라는 겁니다. 얘는요. 이게 되겠니? 예. 그래서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설명 가봅시다. 자, 임대차 기간 1년이 어떤다고요? 경과한 후에 갑은, 자, 뭐랬어? X주택이라고 했습니다. 됐나요? 예, X주택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 따로 가야 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죠. 예. 그러면 X주택 임대차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으나, 됐습니까? 예. 을은 어떻게 한다고요? X주택 임대차 종료를 만다고 주장할 수는 없더라. 됐니? 예. 자, 왜 그러냐면은, 얘 보세요. 임대차 기간을 몇 년을 잡아놨어? 1년으로 잡아놨잖아요. 됐습니까? 예. 됐니? 예. 그러면은, X주택 임대차의 종료를 누구는요? 갑은 할 수 있다. 근데 을은 어떻게 한다고? 안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요거 앞에 질문 내용 잠깐 봅시다. 됐니? 예. 자, 무슨 얘기냐라고 한다 그러면, 됐나요? 예, 요 부분 있죠. 됐습니까? 예. 자, 예컨대 보세요. 임대차 기간이 1년으로 약정된 경우에 임대차 기간 1년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의 효과인 보증금 반환 등을 만다고 주장할 수 있죠? 허나 임대인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임대차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됐습니까? 예. 이해되겠니?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선지 1번 내용 맞다라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을은 어떻게 한다고요? 종료를 주장할 수는 없을까라는 거. 그 다음 2번 갑이 2020년 6월 1일 X주택에 만다고요? 거주하면서 됐습니까? 예. 자, 이제 을에게 갱신 요건을 행사했습니다. 됐나요? 예. 그럼 갑이 연체한 차임이 총 50만 원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을은 이러한 이유로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첫 번째는 월세가 2달 이상 밀렸을 때, 맞습니까? 예. 또 하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어떤 직계 가족들이 어떻게 한다고 산다고 했을 때에, 맞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보니까 연체한 차임이 50만 원밖에 안 돼. 앞에서 월세 50만 원 했으니까 한 달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 사항이 없더라.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는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니? 예. 자, 그 다음에 3번. 됐습니까? 예. 자, 갑이 2020년 됐나요? 예, 6월 5일. 또 X주택입니다. X주택에 대한 갱신 요건을 행사했으나, 자, 을이 자신이 거주할 예정. 자, 을이 뭐 한다고요? 자신이 거주할 예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갱신 요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됐니? 예. 그럼 이제 임대차를 종료시킨 후에, 어이구야,
친구인 정에게 됐습니까? S주택을 임대했습니다.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야? 법률 위반이 되겠죠. 그죠? 예. 왜? 자기가 산다 해놓고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한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갑은 을에게, 아이고야, 앞에 뭐랬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맞니? 예. 그럼 얘 손주 맞는 얘기 되겠죠. 다음 4번. 갑이 2020년 9월 1일, 자, 이제 뭡니까? Y점포입니다. 그럼 Y점포라고 하는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따르는 것이 되겠죠. 그죠? 예. 자, 영업을 시작하면서, 자, 보세요. 곧바로 병에게 갱신 요건을 행사했고, 됐니? 예. 대신 병은 2021년 6월 1일 됐습니까? 예. 갑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했습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임대차 기간은 2022년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했는데, 자, 만약에 연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갑의 갱신 요건을 어떤다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봐봐라. 갑이 언제 갱신 요건을 행사했지? 자, 2020년 9월 1일 날 Y점포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저 앞에서 보세요. 자, 몇 년 됐지? 자, 2020년 9월 1일이잖아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한다면은, 임대하자마자 어떤다고요? 바로 한다고요? 병에게 갱신 요건 행사했죠. 이거 바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이것도 뭐가 필요해? 갱신 기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계약 종료 6개월 전에부터 1개월 전 사이가 갱신 요구기간이야. 됐니? 그럼 물어보자. 이 갑의 갱신 요구권 행사는 됐나요? 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됐니? 그런데 이제 병은 6월 1일에 됐습니까? 예, 뭐 했다고요? 갑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했습니다. 됐나요? 예. 그럼 누구의 법을 받아들이는 거야? 바로 이 병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죠. 됐니? 예. 됐어요? 오케이. 그럼 임대차 기간은 어떻게 한다고요? 1년으로 끝나는 것이 되겠죠. 2021년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바로 8월 31일까지로 끝나버리는 것이 되겠죠. 이제 이해되겠니?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곧바로 병의 갱신 요건을 행사한다면 그거는 갱신 기간이 아니라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됐습니까? 예. 자, 5번 선지. 갑이 2021년 6월 15일 병에게 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됐습니까? 그래. 됐나요? 예. 자, 이제 Y점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습니다. 그리고 갑이 이제 계약 위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6월 15일 또 거듭 갱신 요건을 행사했습니다. 됐나요? 예. 그럼 병이 갱신 거절하더라도 Y점포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 갱신된다라고 하는 거. 갱신 요건은 최대 몇 년까지? 10년. 다시 한다면은 한정수는 어떻게 한다고? 10년까지니까는 뭐 그거는 9번까지 해도 되는 부분이 되겠죠. 됐니? 예.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계속해서 뭐 한다고요? 갱신될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됐니? 예. 그렇다면 다음 몇 번이 된다고요? 4번 끝. 되겠죠. 됐나? 예. 자, 좋습니다. 그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뭐, 이 지문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고요. 그죠? 예. 한번 좀 다시 읽어볼 수 있도록